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지영쌤의 리얼 돈 공부 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은행에서 일을 했고 또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정말 선량하고 착한 분들인데 잘 되신 분도 있지만 또 잘 안 되고 돈을 잃으신 분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돈을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는 내 돈을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남을 믿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친한 언니 중에 웨딩홀 사업을 시작하신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사실 웨딩홀 해본 적이 없었고 경험이 없었지만 그 언니의 지인분 중에서 또 그런 센스가 굉장히 있으신 분이 있어서 함께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됐어요. 이 언니가 처음에는 나는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그 지인과 함께 하면 훨씬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웨딩홀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웨딩홀이 신규 오픈돼서 굉장히 잘 됐어요. 고객도 많이 오고 이익도 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된다는 소문이 나고 나서 경쟁 업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다른 웨딩홀이 생기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수익률이 낮아지기 시작하고 경영이 힘들어졌어요. 결국에는 굉장히 큰 사업을 했었지만 나중에는 잘 안 되고 수익이 떨어지면서 이 언니도 큰 재산을 잃게 됐지만 그 지인분도 많은 빚을 지게 되셨어요. 제가 여기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잘 모르지만 지인과 함께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에요. 사업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투자를 할 때도 그래요. 제가 지인들을 많이 보다 보면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러면은 자신의 자금에 맞춰서 그러한 투자처를 찾기보다는 일단 사기만 하면 돈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내 돈과 또 남의 돈을 같이 합쳐서 공동으로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나중에 매도를 하려는 시점이 다가올 때에는 한 사람은 조금 더 놔두면 더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한 사람은 또 지금 돈이 필요하니 팔자라고 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한 사람은 팔지 말자 그러고 또 한 사람은 팔자 그러고 한 사람은 뭐 그냥 놔두자 그러고 한 사람은 팔자고 해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결정을 제때에 적합한 시기에 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도 잘 안 되지만 사이도 굉장히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경우에는 물론 잘 된 경우도 어쩌다 있기도 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이도 나빠지고 돈도 잃고 이런 두 가지 나쁜 영향이 함께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남을 믿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마세요. 저희 동네에는 굉장히 유명한 베이커리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의 베이커리는 서로 마주보고 길 건너에 마주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베이커리가 문을 닫게 됐어요. 사실 저는 퇴근길에 그 베이커리에 들려서 빵도 자주 사고 그리고 사장님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들어가면 사장님이 저희 아이 주라고 단팥빵도 주시고 막 서비스로 빵도 막 넣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빵집에 영업을 이제 그만한다라는 현수막이 걸리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사장님께 왜 그만두시냐고 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왜 이걸 시작을 했을까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동창회에 갔는데 누가 옆에서 누구 그 빵집을 하는데 정말 돈 많이 번대 라는 말을 들으신 거예요. 때마침 그때 남편분이 퇴직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남편 퇴직하고 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동창회에서 그런 말씀을 들으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베이커리를 오픈하신 거죠.
만약에 저였다면 베이커리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파트타임으로라도 베이커리에서 일을 해서 경험을 쌓고 여기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거나, 만약에 내가 파트타임으로 가지 못한다면 그때 대학생 따님이 계셨거든요. 그 따님이라도 베이커리에 한번 보내서 파트타임을 잠깐이라도 시키시면서 베이커리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수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정말 야 누가 그 베이커리에서 정말 돈 많이 벌었대 라고 했을 때 그 누구를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 그 누구를 찾기가 힘들다면 정말 그 베이커리 운영을 해서 하고 있는 사람 또는 했던 사람을 지인의 지인이라도, 정말 사돈의 팔촌이라도 찾아가서 정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면 잘 할 수 있나요? 또는 어떻게 하면 잘 되나요? 또는 정말 이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가요? 라고 경험과 지식을 여쭤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면 그러한 퇴직금을 잃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는 절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수익률부터 보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는 분은 새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에 새 아파트가 들어선 곳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가셨어요. 부동산 몇 군데를 들르셨죠. 그리고 와, 이 아파트, 새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부동산을 한 세네 군데 이렇게 들르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새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신규 분양 상가도 함께 소개를 해주시고 계셨거든요. 결국에 이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요? 아파트는 사지 않고 신규 분양 상가를 계약을 하고 오셨어요. 그것도 당일에. 신규 분양 상가를 계약하게 됐던 이유는 부동산 사장님께서 이 상가의 장밋빛 청사진을 이분께 굉장히 열심히 브리핑을 해주셨어요. 여기에 이게 들어설 것이고 이제 정말 좋아질 것이고 수익률도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런데 신규 분양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중에 하나라면 그 상권이 완전히 형성되기까지 최소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권이 형성되는 시기 동안에는 이 상가를 갖고 있던 그분은 굉장히 마음을 졸이는 시간이 많았죠. 막상 계약을 했지만 상권이 형성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를 맞추기도 좀 힘드셨고,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고를 때에도, 주식에 투자를 할 때에도 수익률만 높은 것만 보다 보면은 리스크가 커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은 또 높아지는 물건이 많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처럼 정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높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수익률은 엄청나게 높은데 리스크는 제로예요 라고 여러분께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정말 수익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갈까라는 것보다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할 것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은행에 입사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과장님이 계셨는데 본인이 투자를 해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거였냐면은 주식이었는데 테마 주식이었어요. 그 시즌에 확 오르는 테마주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선이 있는 해에는 어떤 주가 이렇게 오르기도 하고, 만약에 그 후보가 정말 잘 되면 계속 오르지만 만약에 그 후보가 잘 안 되면 또 같이 떨어지는 거죠. 또는 신종플루가 유행을 할 때 그 신종플루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이 갑자기 오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테마에 맞는 주식이 갑자기 확 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어떻게 했을까요? 테마주를 조금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테마주에서 조금 많은 손실을 보게 됐어요. No, God! 그때 이후로 사실 그때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부터는 나도 공부를 하고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이 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은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착하게만 살아왔는데도
잘 안 되고 또는 손해를 입고 이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응원 드리고 싶고 또 힘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누구나 다 처음 사업을 하거나 또는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서 내가 다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가 체크해보고 다음번에는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의 미션은 여러분이 내 돈을 절대 잃지 않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 있으시다면 그 노력을 한번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가 있었는데요. 이 3가지 외에도 나는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다이아몬드 미션도 정말 멋지게 수행하시는 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책은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원래는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되었는데 이번에 개정판으로 백만장자 불변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바뀌었어요. 실제로 이 책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많이 불려가고 또 벌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들은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오랫동안 연구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평범한 소득을 얻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지, 이것을 굉장히 상세한 부분까지도 이 책에는 담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구매를 하는지, 이런 정말 상세한 정보까지도 담겨 있고, 이 사람들은 자녀들의 경제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책을 보면서 평범한 소득을 얻고 있던 사람이 조금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고 이러이러한 계획을 짰고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점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에도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